비가 오기 직전의 오후였어요. 하늘은 아직 밝았지만 공기는 이미 젖어 있었지요. 나는 오래된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형광등은 몇 개가 깜빡였고 벽에는 누군가 급히 떼어낸 전단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곳에 올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손잡이를 먼저 잡았지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국 냄새가 났어요. 맑은 국물에 파가 조금 들어간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나는 신발을 벗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는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고 머리는 희끗했지요. 그래도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단정했어요. 왔니?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원래 그런 사이였지요. 서로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에는 서툴렀어요.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요. 어머니는 그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했었지요. 나는 그 말이 이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나는 회사 일에 매달렸고 아내는 집을 꾸렸어요. 아내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성스러웠지요. 시간이 걸려도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고 누군가 먹는 모습을 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아내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다시 안치며 몇 번이나 맛을 봤지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지만 식사를 마친 뒤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참 따뜻하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셨지요. 별일 없는 안부 전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꼭 비슷한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먹었던 국은 무슨 국이었지. 밥을 참 차분하게 하더라.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일 줄은 몰랐지요. 지금 어머니는 식탁에 국을 올려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은 담백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표정을 살피다가 시선을 피하셨지요. 요즘엔 입맛이 없어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시 후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해주던 밥은 참 정갈했어.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실리지 않은 듯 했지요. 하지만 그 문장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날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정이 있었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지요. 어머니는 나를 배웅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나는 한 번쯤 뒤를 돌아볼까 고민했어요. 결국 그러지 않았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어떤 장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았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처럼 남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밥 이야기가 앞으로 내 삶을 오래 붙잡을 줄도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뜸하지 않았지요. 특별한 용건은 없었어요. 날씨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동네 약국 이야기.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메일, 회의 일정, 돌아가야 할 집. 어머니의 말은 배경음처럼 흘러갔지요.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고 진동으로 울리던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었지요. 끝나고 나와 보니 부재중 전화가 2통 와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걸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늘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아, 응. 아까 왔었어. 왜 안 했어요? 별일 아니실 거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끝냈지요. 피곤하다는 말은 늘 편리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받았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바쁜가 보다. 아니에요. 요즘 회의가 좀 많아서요. 그래. 젊을 때는 바쁜 게 좋은 거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짧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 틈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한번 올래?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달력을 떠올렸지요. 빈칸은 있었지만 여유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다음 주쯤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무 빨랐지요. 마치 그 대답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남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늘 상대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지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웃에게서 들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했지요. 나는 그 말을 전해 듣고도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니까. 병원도 안 가셨다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봤지요. 아내는 그걸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녀오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상 거절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요. 당신이 미루는 거 어머니는 다 느끼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루는 게 아니야. 상황이 안 맞는 거지. 상황은 늘 안 맞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지요. 나는 그 단호함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내 선택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집복도, 부엌 냄새, 식탁 위의 국이 떠올랐지요. 나는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지나고 나서라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이 가장 나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지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그 사이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받지 않으시면 어쩌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여러 생각이 겹쳤지요. 그때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뒤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않겠다고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늘 현실 앞에서 시험을 받지요. 그 시험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이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이 조금 흐려졌을 뿐이었어요. 나는 그 미묘한 차이를 붙잡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것이었지요.
현관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뒤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왜 말도 없이 왔니?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얼굴이 많이 수척했지요. 나는 그 사실을 보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실내는 어두웠고 커튼은 낮부터 내려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으로 보이는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그릇을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지요. 물어도 진실이 나오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냉장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오래된 채로 남아 있었고 유통기한은 이미 지나 있었지요.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그제야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짧은 말이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나는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검사라도 받아보시자고, 그냥 한번 가보자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니까. 말이 겹쳤고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지요. 나는 하룻밤이라도 같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이불을 펴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시간을 계산했어요. 며칠 더 있으면 괜찮아질까? 내가 조금 더 챙기면 나아질까? 그러나 그 질문들은 모두 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기침을 하셨습니다. 짧고 마른 기침이었지요. 나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이렇게 무거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계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 국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국 말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위가 해주던 국. 그건 먹고 나면 속이 좀 편했어. 그 말은 불평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지요. 그저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어머니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누군가 곁에 있었던 시간 말이지요.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휴가를 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은 밀려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검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나는 점점 말이 많아졌지요. 필요 없는 말, 의미 없는 위로. 그 모든 것이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그때 왜 보냈니? 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때 보내지 말걸.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지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단서가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사람의 손길, 따뜻한 밥, 함께 앉아있던 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고치려 하지 않겠다고. 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그 결심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전날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전처럼 창밖만 보지는 않으셨지요. 나는 부엌에 서서 물을 끓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만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는 물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세요? 네.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고 대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갈게요.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반대하지도 반기지도 않으셨지요.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뭘 텐데. 그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 걱정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내는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소매를 걷었지요. 냉장고를 열고 메모장을 꺼내 들고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시선은 조용했고 표정은 복잡했지요. 국은 맑게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셨습니다. 응, 속 편한 게 좋아.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날 집안에서 가장 분명한 소통이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집안에는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으셨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맛은 어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날 우리 모두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2번 음식을 준비했고 나는 병원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검사를 미루셨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으셨지요. 한 번쯤은 가보자. 그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저녁마다 셋이 잠깐씩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요. 날씨, 텔레비전,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 그러나 그 침묵은 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괜히 말 안 했던 것 같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찾아왔어야 했어요. 아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하면 돼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웃으셨습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지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시간에 앉아 있고 서로를 미루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분명했지요. 밤이 되자 어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기 전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외롭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끝은 아니어도 함께 가는 길은 가능하다는 희망 말이지요. 이제 남은 건 이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요. 봄이 오기 전에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집안은 조용히 따뜻했지요. 어머니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셋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지요. 숟가락 소리와 컵이 내려앉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안정되어 있었고 아내는 그 속도를 자연스럽게 맞췄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대답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린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창밖을 오래 보셨습니다. 지나가는 나무와 사람들, 멀어지는 건물들. 나는 그 시선을 방해하지 않았지요. 검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바꾸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게 만들었지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설명을 들으셨고 나는 그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메모를 했습니다. 셋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잠들면 어머니가 이렇게 곁에 앉아 계셨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는지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말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 너도 나도.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했어요. 괜히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같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손을 잡으셨지요. 손은 차가웠지만 힘은 분명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말들이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도록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함께 앉아 사진 앨범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젊었던 시절 이야기, 이름조차 잊힌 사람들 이야기. 웃음도 있었고 침묵도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조금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지요. 나는 그 변화가 끝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있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날 어머니는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지요. 그 밤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해서 좋았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국을 끓였습니다. 맑은 국이었지요. 나는 한 숟갈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보내지 말 걸이라는 말이 이제는 후회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 말을 알아듣게 된 지금이 어머니가 남겨준 시간이라는 걸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미루지 않겠다고. 사람을, 마음을, 따뜻함을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앉아 먹는 한 끼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국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